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D&D 퍼마텍이 52주 신고가 11만 3,700원을 기록한 뒤에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조정이 고점 신호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회인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데이터로 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측이나 뜬구름 잡는 비유는 전부 걷어내고요. 오직 기술의 본질적 가치와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시장의 큰 그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과 별개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 방향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가? 오늘은 D&D 파마텍의 핵심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빅파마인 화이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확인한 자료 중에 화이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D&D 파마텍의 기술에 대해 가능성 정도로 언급했다면 최근에는 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닐 텐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워딩의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화이자가 최근 메세라라는 비만 치료제 전문 기업을 인수했는데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 결정적 이유가 바로 D&D 파마텍의 경구용 파이프라인 확보에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화이자가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진 전략적 약점, 경구용 치료제가 없다는 거요? 네, 바로 그 약점을 보완할 가장 강력한 카드로 D&D 파마텍의 기술을 딱 낙점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메세라는 D&D 파마텍의 기술을 담기 위한 뭐랄까 그릇 같은 거였고 화이자의 진짜 타겟은 D&D 파마텍의 기술 그 자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올인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나 라이센스 계약을 넘어선 화이자의 미래 비만 시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D&D 파마텍의 기술이 편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를 완전히 지나서 이제 이 기술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올인이라는 말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기술력일 텐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질 법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효과 좋은 주사제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사 대신 먹는 약이라는 편의성 하나만으로 이 거인들이 구축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D&D 파마텍 기술의 핵심 가치에 있습니다. 먼저 기존 경구용 치료제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보노디스크에 경구제가 있지만 펩타이드라는 성분 자체가 위산과 소화효소에 닿으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단백질이니까요. 그래서 약효를 보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물 한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 약을 먹어야 하고요. 그 후로도 30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런 조건을 지킨다는 게 사실상 현대인에게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바로 그겁니다. 복용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플랫폼 기술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약물이 위에서 녹지 않고요. 소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해서 거기서 흡수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소장에서요? 네,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즉, 식사와 상관없이 공복을 유지할 필요 없이 언제든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위가 아닌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 기술적 차이가 환자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겠군요. 주사제의 통증이나 공포감, 기존 경구제의 복잡한 복용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술이 성숙하면 시장은 결국 더 편리하고 환자 친화적인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럴링크의 강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이자가 언급한 소량 투여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저용량으로 투여가 가능하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두 가지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첫째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펩타이드 의약품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만약 기존 약의 10분의 1 용량만으로도 동일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보험 재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만들죠. 자료에 따라서는 생산 비용을 최대 10의 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생산 비용이 10분의 1이 된다면 이건 뭐 단순히 경쟁 우위가 아니라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는 수준의 파괴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저용량 투여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 투여 가능성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래의 비만 치료는 단순히 체중 감량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 치료가 대세가 될 거거든요. 저용량으로 투여하면 다른 성분의 약물을 추가해도 부작용 위험이 적어서 이런 병용요법 개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알로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잡는 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오럴링크 플랫폼이 가진 잠재력이 비만 치료 하나에 국한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활용한 다른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보통 바이오 기업은 하나의 핵심 기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 외에도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쉬 치료제인 DD01입니다. 메쉬요? 네, MASH. 대사 기능장애 관련 지방 간염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알코올 섭취와 무관하게 간에 지방이 쌓여서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는 병입니다.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침묵의 질병으로 불리는 거대한 미개척 시장이죠. 메쉬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DD01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BND01은 최근에 국대심의학개발사업단의 우수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건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술력과 성공 가능성을 공인받았다는 의미고요. 상당한 연구 개발 지원도 뒤따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쉬 역시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입니다.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타겟하는 DND01의 작용 기전이 메쉬의 복합적인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 기술이 간 질환까지 연결되는군요. 또 다른 확장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퇴행성 뇌질환, 특히 다발성 경화증 치료 가능성입니다. NLI-101이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최근 GLP-1 수용체가 뇌의 염증 반응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D&D 파마텍의 핵심 기술이 비만, 간질환을 넘어서 뇌질환이라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술이 가진 진정한 힘이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 회사의 미래 가치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만큼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메세라의 포트폴리오와 화이자의 자본력을 기반으로 첫 제품 출시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9년에서 2030년부터는 D&D 파마텍의 본격적인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기술 수출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익이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일스톤 수익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생소한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신약 개발은 굉장히 길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술 수출 계약을 할 때 임상 1상 통과 시 얼마, 2상 개시 시 얼마, 최종 허가 시 얼마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 성공 보수를 미리 약정합니다. 이정표, 즉 마일스톤을 통과할 때마다 받는 기술료라고 해서 마일스톤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약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R&D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입원인 거죠. 그리고 매년 초에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대형 행사에서 새로운 기술 수출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발표될 가능성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감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기반한 접근법을 이야기해보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누구도 최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파악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죠. 먼저 차트부터 보죠. 52주 신고가인 11만 3,700원을 찍고 내려온 주가는 현재 8만 5천 원 근방에서 기술적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의 주요 매물대이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구간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1차적으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지지선입니다.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선은 7만 2천 원대까지 열어둬야 합니다. 단순히 지지선에 닿았다고 매수하는 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급 상황도 함께 봐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지금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특정 기관 창구를 통해 꾸준히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기 시세가 아닌 기업의 장기 가치를 보고 물량을 모아가는 주체가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만 5천 원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확률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목표는 무릎에서 사는 것이지 발바닥을 잡으려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매수 전략은 그렇다 치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어려운 건 매도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계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구점인 1만 1,000원 부근에 도달했을 때 보유 물량의 20%를 1차로 매도하고 이후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20%를 매도하는 식으로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수익을 차곡차곡 확정해 나가는 전략이죠. 모든 수익을 한 번에 실현하려 해서도 안 되고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이네요.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겁니다. 딥다이브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 리스크나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 모든 바이오 기업의 숙명인 임상 실패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전임상이나 임상 이상 데이터가 좋아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임상 3상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기업 가치에 가장 치명적인 그야말로 제로 아니면 원, 0월 원의 리스크입니다. 경쟁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죠. D&D 파마텍만 경고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경쟁 심화입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엘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물론이고 다른 빅파마들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경구용 GLP-1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더 효과가 좋거나 부작용이 적은 약을 먼저 출시한다면 D&D 파마텍의 시장 점유율 예상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행 이슈, 즉 대규모 매물출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은 글로벌 빅파마인 화이자가 올인을 선언할 만큼 독보적인 경구용 플랫폼 기술 오럴링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사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편의성을 넘어서 저용량 투여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병용 투여를 통한 치료 영역 확장이라는 강력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MASH, 퇴행성 뇌질환까지 넘보는 파이프라인의 확장성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조정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잠재적 리스크를 모두 이해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원칙을 세운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주목하면서 동시에 임상 리스크와 경쟁 환경이라는 변수도 냉철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GLP-1이라는 특정 계열 약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D&D 파마텍의 핵심 자산인 오럴링크 플랫폼의 본질은 주사제 형태의 펩타이드 약물을 경구용으로 바꾸는 기술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부가 가치 펩타이드 주사제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이나 특정 항암제들 중에서 이 오럴링크 플랫폼이 향후 10년 안에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다음 타겟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